(2020년)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인권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교육 강사 임홍자입니다. 오늘은 5강으로 인권과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4강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차별의 역사는 원시 시대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현재는 각 나라마다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별의 형태로는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에 의한 차별, 강고에 의한 차별 4가지 형태가 있었고요. 또 영역에서는 고용과 함께 6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용이 가장 중요한데 고용상 사업주나 또 편의 제공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동료들한테 차별을 받았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를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권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람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인권의 내용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에 관한 관념과 제도는 근대 시민혁명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의 주체인 인격으로 인정하여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인권을 선언 제도화한 것은 근대 시민사회에서 이룩된 위대한 업적입니다. 여기에서 인권을 주장하여 제도화시킨 정치적 주도 세력은 누구이고 그 제도화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로 내세운 사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이전의 봉건적 구체제 안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구계급에 대항하는 시민계급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민계급 중 상층 시민은 일찍이 어용상인으로서 전체 군주와 야합하여 봉건 세력인 귀족을 견제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산업의 발전으로 시민계급은 독자적인 정치적 발언권과 경제적 권위의 보장을 요구하고 시민계급이 농노와 부자층 계급과 연대하여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이른 것이 시민혁명입니다. 이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이념과 목표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이 시민혁명의 사상은 근세 자연법 사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연법론이 영국의 명예혁명을 옹호한 로크의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로크는 실정법이 제정되기 이전 상태, 다시 말해서 국가 정부가 있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법이 있었으며 그 자연법의 근거한 자연권의 내용은 생명, 자유 및 재산의 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전부 인권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그러한 설립 취지에 따른 구실을 못하면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저항권의 사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1789년에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대 시민헌법은 미국이나 프랑스 시민혁명의 미국 시민혁명이나 프랑스 시민혁명의 자연법 사상의 바탕이라고 표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혁명이 철저하게 수행되지 못한 나라의 헌법체제를 입헌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헌법 체제 하에서는 자연법 사상이 부정되고 실정법 위주의 법사상, 법실증주의로 대체됩니다. 여기에서는 천부 인권과 저항권은 부정됩니다. 자연법 사상을 계승한 체제에서의 인권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인권은 모든 사람은 그 행위에 옳고 그름에 있어 차이가 없는 권리로서 도덕성이 있고, 인권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권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누리는 권리라는 점에서 영구성이 있으며, 인권은 정부 권력 등 외부의 침해를 당하지 않는 한다는 것에 있어서 불가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람으로 살아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동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에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근대 시민국가의 기본 과제는 정치 권력의 침해로부터 자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서는 정치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이외에 사회계급, 세력 간의 갈등과 거기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정 자본주의 나라의 헌법은 사회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헌법, 그 A입니다. 독일이죠. 제2차 세계대전은 이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도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나라의 헌법에서는 정보화, 산업화, 다른 문제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 권리, 정보 공개 청구권 알 권리, 환경권 등이 추가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인권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와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와 제3세계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 사이에 인권 문제가 각기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 모색되어 국제인권규약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주체적 권리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상은 비단 근세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권력에 대한 관계를 상호적 거래 관계인 계약이라고 하는 대결 관계로까지 제도화시킨 것은 근대적 인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자유의지의 행사자로서 신분적 제약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상태를 가정함으로써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말에 이르면서 우리나라의 근세 계몽 사상인 실학에서 우리는 근대적 사회계약설과 백성이 주인이라는 사상 주권 재민적 사상에 접하게 됩니다. 정약용 등 실학파의 사상은 그 뒤에 계합파 운동 등을 거쳐 인권 사상으로 정리되면서 우리나라의 시민정치 운동 사상으로 성숙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상운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갑신정면이 있었고, 아시아 최대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갑오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저항운동은 일제강점기의 3.1운동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 시대에 와서는 이제 헌법이 계속 개헌되었죠. 이것은 이제 정치본 등이 많았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획기적인 사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의 인권 규정을 보면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권은 내용별로 보면 첫 번째 시체 자유로 적법 절차의 보장, 영장제도의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 적부심 청구권, 자백 강요 금지 등의 규정과 소급 처벌 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동의 자유, 또 이제
정신적 자유로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고, 사회 경제적 자유로는 거지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불가침 보장, 사생활 비밀과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이 있습니다. 사회권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와 근로기준의 법정, 노동 3권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 및 모성 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는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비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급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참정권은 정치권이라고 하죠.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권리의 의무로서는 이거는 권리죠. 권리에 우리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및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한 이런 인권 규정은 인권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 인권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 보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현대의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은 국제적 보장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가입에 대응하는 제반 인권사항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권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 기술 문명과 정보화 및 지구적 시장화의 인권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의 결정권의 문제, 정보 접근권,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 노동 3권, 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처우를 확보할 문제, 노사 간 갈등의 실업 문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인 많죠. 그래서 그들의 인권 문제, 아동의 인권 문제, 청소년의 정상적인 교육, 학습의 권리 보장 문제가 특히 요즘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한 4강에 강의를 했듯이 차별이나 침해로 인한 장애인 인권 문제, 고령화로 노인의 인권 문제, 생명권과 장기 이식 문제, 이렇게 새로운 인권 문제가 여기 외에도 막 하는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인권 문제란 특정한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자유와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과제가 제기됩니다. 21세기를 맞아서는 현재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죠. 빙하가 다 녹고 있다 그러죠. 또 환경 문제, 인구 문제, 전쟁과 분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3세계와 선진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상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어 가고 있고, 또 강대국 간의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 관계가 심해져서 많은 갈등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제3세계의 가난한 문제가 인권 문제로 더욱더 악화되는 거죠. 이런 면들이 주목되는데 여기서 현대의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 문제로서 우리 앞에 닥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런 인권 문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 헌장을 발표하는데 유엔은 인권 문제를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러한 권리들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인권은 그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사회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가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기준이며 그것 없이는 기타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필수적인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인권 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권, 이주권, 접근권, 미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보행권, 보유권, 문화향유권, 선고권 등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데 복지권, 의료권 등 기본적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장애인 운동, 장애인 인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장애인 인권 헌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가치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13조로 되어 있습니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해야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갖는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화,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체육, 미술,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할 그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의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는 국가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처럼 유엔 총회의 인권 헌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참조하여 한국 인권선언이 총 14장으로 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헌장은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입니다. 장애인 권리 헌장은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 선언입니다. 개요. 장애인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 대우,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그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9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하여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 국민과 국가에 의하여 존중되기를 열망하면서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하였다. 1.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의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4.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빨리 그리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모든 의료 혜택,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발전,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6.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행동에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건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7.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및 재반 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8. 장애인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 각종 활동에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해를 위한 경우 위에는 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주거지역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9.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떤 명목이든 차별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 복지를 빙자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알맞는 특별한 정책 배려를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2.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3.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 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해야 한다. 14.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사항에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다음으로는 세계 인권 선언 1948년에 선언하였습니다. 12월 10일에 UN 총회 제정 전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인류 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격렬한 만행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한 영혼이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리라. 유엔 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 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의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서 세계 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언어, 종교,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 애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형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에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신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범죄의 수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을 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의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각국의 피난처를 거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하여 권리를 가진다.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이성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궁지를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일할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 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 문화 생활에 자유롭게 정의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해서 세계인권선언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맨 마지막에 한 것은 이 1948년 정도에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계속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역사가 내려져 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죠. 그러나 사회가 변화되면서 다시 UN 장애인 인권 선언문이 나오고 우리 한국에서도 장애인 인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장애라는 문화가 자꾸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으며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세계적인 문제예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장애 인식에 대한 변화도 많이 생기며 여러분도 교육을 받고 모든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